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축구 클럽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은 2024-2025 UEFA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에게 0대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패배는 바이에른이 42년 만에 겪은 가장 충격적인 패배 중 하나로, 이 경기 후 독일 내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분노와 실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기 후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인물 중 하나는 바이에른이 1,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영입한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입니다. 케인은 바이에른에서 유망한 출발을 했지만 아스톤 빌라와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 그는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팬들은 케인이 강팀과의 중요한 순간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버밍엄의 빌라파크에서 열린 이번 경기는 두 팀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경기 내내 볼 점유율을 70% 이상 유지했지만 아스톤 빌라의 단단한 수비와 영리한 전술 앞에서 고전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뛰어난 수비 전술로 찬사를 받았으며 오프사이드 트랩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바이에른을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에메리 감독의 대표적인 전술은 수비 라인을 높게 올려 미드필드와 골문 사이의 공간을 좁히고 상대의 공격 전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17번의 슈팅을 시도했으나 아스톤 빌라의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철벽 수비를 뚫지 못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6분경 해리 케인의 헤딩을 막아내는 결정적인 선방을 보여주었으나 해당 상황은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스톤 빌라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수차례 맞붙었던 케인은 상대팀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했지만 그는 여전히 이 트랩에 쉽게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의 실망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케인은 경기 도중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비난을 받았습니다. 29분, 세르주 그나브리가 슈팅을 실패한 후 케인은 동료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토트넘 시절의 케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시 그는 손흥민에게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을 때 자주 불만을 표출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태도와 팀워크 부족에 대한 비판은 바이에른 팬들과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아스톤 빌라는 이번 경기에서 교체 투입된 공격수 존 두란의 골로 80분의 유일한 득점을 기록하며 바이에른을 무너뜨렸습니다. 두란은 바이에른의 수비 실수를 이용해 정확한 슈팅으로 마누엘 노여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두란은 단 한 번의 기회로 바이에른이 경기 내내 하지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는 이번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한국 출신의 중앙 수비수 김민재는 수차례 아스톤 빌라의 위험한 역습을 막아내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1대1 경합에서 침착하고 과감한 플레이를 펼쳤으며 경기를 읽는 능력 또한 돋보였습니다. 김민재의 노력 덕분에 바이에른은 더 많은 실점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 역시 팀을 패배에서 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경기 막판 바이에른의 빈센트 콤파니 감독은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 레온 고레츠카를 투입했지만 이 또한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경기 초반 마르티네스의 선방 이후로는 별다른 위협을 주지 못했고 결국 바이에른 뮌헨은 0대1로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경기는
바이에른의 챔피언스 리그 꿈을 어둡게 만드는 결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경기 후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우나이 에메리가 전술 싸움에서 콤파니를 완전히 압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메리의 빠른 역습 전술은 창의성과 체력이 부족한 바이에른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패배가 단순히 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팀의 결속력 부족과 중요한 경기에서의 전술적 사고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1982년 유럽컵 결승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꺾은 이후 두 번째로 이룬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에른 팬들은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팀이 한밤중에 악몽 같은 패배를 경험하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아스톤 빌라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는 1982년에 벌어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재현했다. 당시 피터 위드의 유일한 골은 영국 대표가 첫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역사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42년 만에 아스톤 빌라의 동점골 승리가 나타났다. 이번에 아스톤 빌라의 승리를 안겨준 선수는 전반 79분, 지현 듀어런이 중앙에 빠른 역습을 시작으로 순간적으로 기회를 포착해 약 25m 거리에서 공을 던졌다. 골키퍼 마누엘 노여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소 승리로 인해 에스턴 빌라는 두 경기 후 승점 6점을 획득하여 전체 순위 6위에 올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승점 3점으로 15위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은 2017년 이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무패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다. 패하지 않고 경기합니다. 해리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에서 패했을 때 가장 강하게 반응한 선수 중 한 명이었다. 잉글랜드 선수는 공식 경기에서도 자신이 오픈 포지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 공을 패스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해리 케인은 움직이기 위해 노력했고 원정팀 공격 중 가장 높은 7.2득점을 기록했다. 그에 반해 킹슬리 코망, 마이클 올릿의 세르주 그나브리 등 주변 위성들은 실망스러운 플레이를 펼치며 여러 차례 공을 잃었다. 독일 신문 빌드는 바이에른 뮌헨이 공을 70% 장악하고 17번의 킥을 시도했지만 그들의 부진한 공격으로 인해 경기에서 패했다고 평가했다. 해리 케인은 종료 휘슬이 울린 후 당황하고 어이가 없었다. 이번 경기 결과는 바이에른 내부에서의 불만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해리 케인이 큰 경기에서 빛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케인이 바이에른을 어려운 도전에서 탈출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바이에른이 더 힘든 시기를 맞이할 것인지 그 답은 앞으로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밝혀질 것입니다.